조건부 확률이라는 파트에 보시면 당연히 첫 번째 나오는 주제는 조건부 확률이고요. 일반적인 확률이라는 건 표본 공간의 전체 원소의 개수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인데, 물론 앞에 단서가 달려있지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가 달라지는 거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이었고, 그래서 좀 약간 억지 같긴 하지만 생긴 건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A가 일어났다고 치고 그 중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다 였다고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건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된다고요. 그죠? A가 일어난 것만 세상에 남은 거니까 A가 아닌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났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B가 일어난다는 건 A가 일어나는 걸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분자는 교집합이 올라간다는 거고, 이 녀석을 그림으로 약간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이 벤 다이어그램을 떠올려 보면 A의 확률, PA라는 건 이 전체 넓이 중에서, 좀 넓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넓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이 전체 넓이 중에서 A라는 집합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물론 이것도 기하학적인 확률의 하나이긴 한데, 어쨌든 그냥 이미지로 딱 생각해 보면 전체 중에서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A의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라고? 이거 생각해 보면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 중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게 P, B바 A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그림을 좀 떠올려 보시고 머릿속에 좀 이해를 해 두시고, 뭐 다 했으니까 미리 얘기하자면, 독립에 가보면 독립의 정의는 뭐였냐면 P, B바 A랑 P, B가 같으면 우리 독립이다 그러죠.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랑 상관없이 B 혼자 일어날 확률이나 둘이 똑같으면 독립이다 그랬다고. A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는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독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걸 이미지로 떠올려 보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얘 중에서 세상에 이거 아니면 다 죽었다고 치고 얘만 살아남았을 때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나 전체 중에서 이만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나 똑같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잘 갈라서 A가 가지고 있는 녀석 중에서 B에 속하는 녀석의 비율이나 전체 중에서 B에 속하는 비율이나 같더라, 그 얘기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이렇게 이미지로 머릿속에 넣어 두실 필요도 있더라라는 거고요. 요 녀석을 살짝 변형해서 나온 게 누구였냐면, 다음에 나오는 곱사건, 곱셈 정리 이렇게 되겠죠. PA에다가 PB바 A를 곱하면 PA 교집합 B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올 내용이죠. 확률의 곱셈 정리. 이렇게 생긴 조건부 확률에서 PA를 좌변으로 넘겨서 계산해보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만들겠다, 이런 거였다고요. 뭐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제비뽑기 하는 거지. 그죠? 뽑아서 집에 가져가는 거. 당첨 제비 3개, 당첨 안 되는 제비 7개. 이거 중에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모두 다 당첨될 확률.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 당첨된 사건,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된 사건. 둘 다 당첨될 확률이라는 건 A가 당첨됐고, A가 당첨됐다고 쳤을 때 B가 당첨될 확률. 이거 이야기하는 거니까 A가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3. 그리고 A가 당첨됐다고 쳤을 때 B도 당첨된다는 건 전체 제비의 개수 하나 줄었고 당첨 제비의 개수도 하나 줄었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뭐 답은 만들어질 텐데, 얘가 확률의 곱셈 정리 가지고 계산하는 거였다면 뭐 확률의 일반적인 정의 가지고도 찾을 수 있긴 있어요. 연속으로 2개의 제비를 뽑을 건데 둘 다 당첨이 나올 확률, 그거 물어보는 거니까 10P 2분의 3P 2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거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되긴 하겠지. 그죠? 어쨌든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건 조건부 확률에서부터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어서 나오는 건 독립이었죠. 이 페이지인가요? 다음 페이지 나오나요? 다음 페이지 나오죠.
독립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B 혼자 일어날 확률이나 둘 다 같은 거. A가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느냐 라는 것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라는 소리인데 1위로 와서 보면 여기에 원래 곱사건,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건 A가 일어났고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거지만 만약에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면 P, B 바 A나 P, B나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독립의 정의는 이거거든요. 독립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계산하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좀 복잡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게 원래 독립의 정의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만족한다면 이 식도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사건 A와 B가 독립인지는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독립이 아니면 이거 둘이 곱해서 얘가 안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찾는 것이 쉽다면 그냥 이거 찾아서 얘랑 같은지 확인해서 독립인지 보시면 되고 이거 찾는 것보다 이거 찾는 게 오히려 더 쉽다면 이거 찾아가지고 독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도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둘이 사실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독립의 정의고 독립의 성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가지고도 독립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말들이 밑에 어디 써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일 조건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죠. A 교집합 B가 PA랑 PB를 곱한 거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독립인지 아닌지를 이거 가지고 판단하기도 한다고요. 오히려 그렇게 많이 하니까 많이 했을 테니까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독립 얘기했으니까 독립 시행의 확률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내용 자체도 좀 중요하긴 한데 독립 시행이라는 게 뭔지는 알고 있을 거고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는 건 이거 비슷한 게 이항분포에 가면 나오죠. 어쨌든 일어날 확률이 P로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 각각의 시행은 전부 다 독립이고 서로 독립인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 그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 한다.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N번 중에 R번 일어날 확률 이렇게 찾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이항분포에 가서 확률 질량 함수로 나오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이항분포 할 때도 약간 비슷한 거 있죠? 얘는 이항분포 할 때 따져보면 P 더하기 Q의 N승의 일반항 저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NCR에 P의 R승, Q의 N-R승.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N번 반복하는 건데, N번 시행하는 건데, 한 번의 시행마다 일어나던가 일어나지 않던가야. 그죠? 일어나던가 일어나지 않던가가 N개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1이 되는 건 맞지만, 이것의 일반항은 요 녀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항 정리에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항 분포에서 또 나올 내용이기도 하니까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문제 가서 보면 뭐 레벨 1에서는 여러분 예전에 공부했을 때 질문했던 건 4번이었거든요. 눈으로만 빨리 보시면 졸린데 하지 말까요? 했던 건? 레벨 3번이나 합시다. 마지막에 요거. 레벨 1에 4번하고 레벨 2에 3번, 6, 7, 8번 이거 3월 달에 같이 공부했던 거예요. 제가 표시를 해뒀네요. 그때 제가 같이 공부하고 질문했던 문제들이었고요. 오늘 레벨 3는 2번, 3번, 4번 한 번 한 적 있었어요. 네. 뭐 기록은 해뒀다만 한 번 한 적 있는 게 기억이 안 나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레벨 4번만 같이 보도록 하죠. 4번 문제만. 네 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남편들에게 1, 2, 3, 4 중 서로 다른 숫자를 하나씩 부여하고 아내들에게도 1, 2, 3, 4 중에 서로 다른 숫자를 하나씩 부여한 다음에
하나씩 쓰게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좀 문제가 긴데 잘 읽어보면 그냥 숫자 하나씩 나눠 가졌다는 거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숫자 하나씩 적을 거라는 건데 그게 부인 거랑 부인이 가지고 있는 숫자랑 똑같고 부인이 쓴 게 남편이 가지고 있는 숫자랑 똑같으면 상품 준대요. 남편이 적은 숫자와 아내가 부여받은 숫자가 일치하고 아내가 적은 숫자와 남편이 부여받은 숫자가 일치할 때에 상품을 준대요. 그럼 한 부부가 상품을 받을 확률은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죠. 남편이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번호를 맞출 확률이 얼마냐면 4분의 1이에요. 내 부인이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특별히 홀수가 좋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4개 중에 아무거나 막 찍는 거잖아. 찍어서 맞출 확률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내 부인이 뭐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거나 막 쓴다고 치면 맞출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내 부인이 내 번호를 맞출 확률도 4분의 1이야. 그럼 우리 둘이 서로 번호를 맞출 확률이 얼마냐면 그냥 16분의 1이에요.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 쌍의 부부가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내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번호를 맞출 확률이랑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남편이 자기의 부인의 번호를 맞출 확률을 생각해보면 이 사람도 똑같이 그냥 4분의 1이거든요. 그죠? 따지고 보면 서로 남자들끼리 1, 2, 3, 4를 나눠 갖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내 마음대로 1, 2, 3, 4 쓰는 거고 내 옆에 있는 다른 남편도 1, 2, 3, 4 마음대로 막 쓰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부부끼리 서로는 다 독립이야. 남자들끼리 어떤 번호 쓰냐는 다 독립이라고요. 특별히 번호를 나눠 갖는다고 안 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에 나눠 갖는 거지만 내가 쓰는 건 신경 안 써서 막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상품 받을 확률이 16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쌍의 부부가 선물을 받을 확률이 16분의 1, 못 받을 확률은 16분의 15. 그 중에 두 쌍 부부가 받았다는 이야기니까 4쌍 중에 2쌍 골라서 2쌍은 16분의 1, 2쌍은 16분의 15. 뭐 약분하시면 A가 만들어지겠죠. 675예요, 답이. 어마무지하게 큰 숫자네요. 그래서 문제 되게 길게 생겼고 어렵게 생겼지만 사실은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거고요. 이걸 어렵게 하자면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숫자를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편들끼리. 나눠 가져서 내 부인이랑 숫자가 매칭이 되는지를 계산한다고 치면 그때는 약간 피곤해지겠다. 그죠? 넷이 다 맞을 수도 있고 넷 중에 두 명만 맞을 수도 있고 한 명만 맞을 수도 있고 넷 다 틀릴 수도 있고 막 경우를 다 나눠야 되거든요. 글쎄요. 효은이가 계속 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커피 마셔. 정신이 안 드는 것 같아. 이렇게 수업만 하면 졸리지. 저 위에 거 저거 문제 풀 때 괜찮은데. 위에 그걸 풀어줄 거. 심지어 되게 쉬는 시간에 되게 해맑게 둘이 막 떠들면서 놀고 있어. 하나도 안 들리는데. 내 목소리가 문제니? 잠 오는 목소리. 우리 딸 절대 안 자던데. 아직 애기니까. 요 위에 있는 다른 애들은 어때요? 다른 문제들은 괜찮던가요? 2번, 3번? 괜찮을 것 같으면 통계로 하러 가죠. 5단원에 나온 건 이산화율 변수고요. 아예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갈까요? 전체적으로 통계 단원의 큰 틀을 잡아보자면 단원 3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건 이산 확률 변수. 얘 확률 분포라는 거고 두 번째 나오는 건 연속 확률 변수. 이거의 확률 분포라는 거고 세 번째 나오는 건 통계적 추정이라는 겁니다. 이 각각을 얘기하자면 또 다 1시간짜리 식이긴 한데 뭐 짧게만 얘기하자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확률 변수가 조금 다르다는 건데 얘는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고 얘는 이어져 있다는 거죠. 떨어져 있다, 연속적이다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였냐면 시험 점수. 뭐 100점, 96점, 93점, 92점 이런 것들은 있지만 99점 이런 거 없잖아요. 98.5점 이런 거 없다고. 점수들이 떨어져 있다고요. 2점, 3점, 4점 간격으로. 그죠? 그래서 시험 점수 같은 것이 이상확률 변수였다면 연속 확률 변수는 뭐 사람 키, 몸무게, 뭐 또 뭐 있었지?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연속 확률 변수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키가 170이야라고 말하는 건 정확하게 정말 요만큼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17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아주 정밀한 기구를 들이대면 170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조금 작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흔히 그냥 다 170이야라고 말하는 건 165에서 168 사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뿔마 2cm 딱 해서 168에서 172 사이에 들어있으면 그냥 170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그래서 얘랑 다르게 사람 키라는 건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딸 연속적으로 클 거 아니야. 95cm에서 갑자기 1m가 될 리는 없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실수를 다 거쳐서 100cm가 될 거라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그런 녀석들이 연속 확률 변수에 들어가는 거더라라는 건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하고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여러 개의 확률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그죠? 시험 점수 여러 개 있는데 우리 반 있고 옆에 반 있어.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뭐라고? 누가 공부 더 잘하니? 이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누가 키가 더 크니? 어느 그룹이 더 무겁니? 이런 거 하고 싶은 거라고. 그지?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평균 찾는 거, 표준 편차 찾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이 집단의 확률 변수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대표값들이니까. 대표값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대표값이라는 것도 원래 따로 있거든요. 중학교 때 했겠지만. 어쨌든 우리 반이 저 반보다 공부 더 잘해 라는 말을 하려면 저 반의 평균 점수랑 우리 반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서 우리 반의 평균 점수가 더 높으면 된다고요. 그거 가지고 누가 더 잘하니 못하니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표준 편차가 하는 역할은 그런 거죠. 어느 반이 더 고르게 점수들이 분포되어 있느냐 이걸 보자는 거지. 그죠? 저쪽 반은 막 빵점에서 100점까지 막 다 흩어져 있어. 우리 반은 다 50점이야. 이러면 평균이 50이라고 했지만 확률 분포는 완전히 다르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 표준 편차 찾는 건 중학교 때 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하고 있어요. 평균 구하는 거 정도는 산술 평균이잖아. 다 더해서 과목수로 나누시면 그게 평균 점수 되는 거죠. 그죠? 표준 편차는 잘 안 찾긴 합니다만. 시험 점수 말고 다른 것 좀 알려줘봐. 시험 점수 얘기만 하면 갑자기 표정들이 다 어두워져. 다른 확률 변수 뭐 없어? 뭐 어쨌든 이 이산확률 변수 중에서 아주 특별한 녀석으로 어떤 녀석을 배우냐면 이항분포라는 걸 배웁니다. 그죠? 연성확률 변수에서는 아주 특별한 걸로 누굴 배우냐면 정규분포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얘는 B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얘는 N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죠? 아니야? 언제 했나요? 약간 이런 반응인데. 그럼 다시 오늘 요것만 이야기합시다. 이산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라고 했냐면 평균이랑 표준 편차 구하는 거였거든요. 평균이라는 건 말했지만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중학교 때 했던 거 떠올려 보면 중학교 때는 도수 분포표라는 걸 여러분 그려본 적이 있거든요. 도수가 뭐 얘기하는 거였냐면 똑같은 점수가 몇 명 있는지 그거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수를 막 나열을 했더니 뭐 80점, 82점, 8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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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점, 86점 이렇게 있대. 점수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평균 점수를 내려면 이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7로 나누면 되죠. 그죠? 근데 이거를 도수 분포표로 나타내 보면 도수 분포표에서는 뭐라고 썼더라? X라고 썼나? P라고 썼나? 아니 아무튼 뭐 점수가 80점인 사람이 있고 82점인 사람이 있고 84점인 사람이 있고 86점인 사람이 있는데 이때 해당하는 인원수 이거 1명, 이거 1명, 이거 3명, 이거 2명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균을 내려면 이거 둘이 곱하고 이거 둘이 곱하고 이거 둘이 곱하고 이거 둘이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총 도수 7로 나눈다 이런 거였다고요. 그죠? 좀 써보면 80 곱하기 1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되지? 이거 칠까요? 80 곱하기 1 82 곱하기 1 84 곱하기 3 86 곱하기 2 이걸 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2로 나눠요. 이걸 평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죠? 근데 여기서 총 도수가 우리 7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다 7로 나누잖아요. 그럼 요거 7분의 1이고 이거 7분의 1이고 이거 7분의 3이고 이거 7분의 2가 돼요. 써놓고 나서 보면 얘네들 뭐 된 거냐면 확률된 거야. 내가 7명 중에 80점인 사람 뽑을 확률 7분의 1이라고요. 7명 중에 84점인 사람 뽑을 확률이 7분의 3인 거야.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가운데 가리고 80에다 7분의 1 곱하고 82에다 7분의 1 곱하고 여기다 이거 곱하고 여기다 이거 곱해서 다 더하면 누구랑 똑같다고? 저거랑 똑같다고. 총 도수로 마지막에 나눌 건데 미리 나눈 거지. 미리 나누면 결국 각각의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꼴이 된다고요. 그럼 뭐 된다고? 평균 된다고. 그죠? 그래서 평균 우리 보통 대문자 E 가지고 표현하는데 확률 변수 X의 평균값 얘는 어떻게 구한다? 시그마 XI PI 이렇게 구했다고요. 확률 변수에다가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시면 그게 평균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중학교 때 했던 거 미리 총 도수로 나누면 확률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도수 분포표라고 이야기했었고 이렇게 생긴 건 확률 분포표라고 이야기했었고 평균 구하려면 확률 분포표만 완성되면 됩니다. 그럼 뭐 노가다를 해서라도 구하자면 구할 수 있다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표준 편차를 구할 건데 우리 표준 편차는 보통 시그마로 표현했었죠. 이 시그마를 구하기 위해서 뭐부터 구했어야 되냐면 분산부터 구했어야 합니다. 분산. 분산의 정의가 뭐였죠? 분산의 정의. 분산이 의미하는 바는 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혹은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분산의 정의는 뭐였냐고. 그걸 어떻게 나타냈다. 그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요. 다시 분산의 정의는 뭐다? 지은아? 편차 제곱. 의? 왜요? 의?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그게 분산이었다고. 정의도 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 정의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편차를 볼 거라는 건데 편차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오해하지 마. 이거 빼서 절대값 씌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x에서 m을 뺀 게 편차야.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평균 점수보다 높은 애는 편차가 양수겠지만 평균 점수보다 낮은 애들은 편차가 음수일 거라고. 근데 그 편차를 가지고 그냥 평균을 내면 얼마 나와요? 빵 나온다고. 시그마잖아요. 편차는 어떻게 생겼다고 참고로. x에서
m을 뺀 게 편차거든요. 헷갈리니까 이거 뺄까요? x에서 m을 뺀 게 편차거든요. xi라고 쓴 거야. x1, x2, x3, x4. 이 각각의 x들에서 m을 뺀 게 편차들인데 이 편차를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보면 평균을 낸다는 건 여기에다가 xi-m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시그마 치는 게 평균이잖아요. 이걸 계산해보면 시그마 xi pi 빼기 시그마 m pi인데 이건 누구냐면 m이고요. 이건 누구냐면 m이에요. m은 어차피 i랑 상관없는 숫자잖아. 딱 정해져 있잖아. 평균값. 밖으로 빡 빠져나오면 시그마 pi거든요. 확률의 합이니까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m이라고. 그래서 이건 0이라고요. 그냥 편차를 평균 내면 0으로 없어진다고. 왜? 양수인 편차도 있고 음수인 편차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쩐다. 이걸 다 양수로 만들어야 된다고. 다 양수로 만드는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한 거냐면 제곱을 선택한 거라고요.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걸 식으로 표현하는 건 너무 무리스럽기 때문에 그냥 제곱을 해버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편차를 제곱하면 얘는 원래 양수였으니까 양수고 음수였던 편차도 양수로 바뀔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내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분산의 정의는 뭐였냐 하면 시그마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생겼다고요. 참고로 시그마 pi는 이거 뭐라 하죠? 왜 영어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에이. 영어 공부를 안 하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표현법이. 어쨌든 시그마 pi라는 건 무엇의 평균 이런 거 얘기하는 거라고. 왜 무엇의 뭐 이런 거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무슨 관용어구인가? 아닌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구절 통째로 외워야 된다고.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전치사 뭐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수거? 시그마 pi는 무엇의 평균이야 이런 뜻이라고. 시그마 따로 pi 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시그마 pi라는 걸 합쳐서 시그마 어쩌고 pi는 어쩌고의 평균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그 얘기인데 이걸 전개해서 줄줄이 산수하면 뭐 된다고. 시그마 xi의 제곱의 평균 되나? 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된다고요. 얘도 쓰지 말고. 시그마 xi pi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녀석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m이라고 쓸 걸 그랬네. 그래서 얘도 기억해야 되고 얘도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이거 뭐라고요? EXIN이 뭐야? 중간에 마이너스 EX1 말하는 거 중간에 네, 저 전개를 하면은 전개해서 정리하면 얘가 된다고. 네? 생략. 중간에 그게 다시 그럼 자 시그마 xi-m의 제곱 pi인데 xi 제곱 pi 마이너스 2 xim pi 더하기 m 제곱 pi는 시그마 xi 제곱 pi 얘는 뭔데? m은 밖으로 뽕 빠져나가겠죠? xi pi의 시그마니까 m이야. 마이너스 2m m 얘는 m제곱 pi 시그마 pi는 1이니까 더하기 m제곱. 그래서 이 둘이 퉁치면 얘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것은 분산의 정의니까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요것은 계산하는 방법으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고요. 특히나 요 제곱의 평균을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 식을 아는지 물어보려고. 제곱의 평균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생각을 해봐. 시험을 봤는데
자꾸 시험 얘기해서 미안해.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의 제곱이 왜 필요해? 시험 점수 제곱의 평균이 왜 궁금하겠어? 그런 건 전혀 궁금하지 않은데 이 공식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문제집에서 가끔 물어본다고요. 결국 분산 찾으란 이야기구나 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표준 편차는 분산이라는 건 편차를 제곱했죠. 그래서 다시 루트를 씌워야 다시 우리 세계로 돌아온다고. 우리 차원으로. 제곱하면 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다시 원래 레벨로 돌리려면 루트를 씌워야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할 이산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분포다 이고요. 결국 하고 싶은 건 뭐였다고? 평균이랑 표준 편차 찾는 거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애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다른 거 찾아와. 수행평가야. 점수 말고 다른 걸로 뭘 예시를 드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 어쨌든 그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완성하려면 결국 필요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확률 분포표만 완성되면 되고요. 지워버리긴 했는데 확률 변수를 보통 우리 x라고 써서 첫 번째 확률 변수, 두 번째 확률 변수 뭐 등등등 이렇게 생긴 거고, 밑에다가 우리 보통 확률 쓰죠. 확률 변수 x가 xi일 확률, 그래서 요거 p1, 요거 p1, 요거 p2 이런 식으로 쓰게 되거든요. 표가 완성되었다는 건 이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아까처럼 시험 점수 가지고 예를 들었다고 치면 내가 조사해야지. 너 몇 점이야? 너 몇 점이야?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서 80점 사람 몇 명, 82점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찾아서 확률을 실제로 계산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각각의 확률의 값들은 정해져 있다고요. 표현해 보자면 아까처럼 80, 82, 84, 86이라는 정의역은 7분의 1, 7분의 2, 7분의 3이라는 공역에다가 치역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내놓고 나서 보니 뭐처럼 보인다고? 함수처럼 보인다고. 그죠? 그래서 요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 변수랑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 사이의 관계를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뭐라고? 바뀌야?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표현이 함수라고 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식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함수라는 건 원래 그냥 대응 관계잖아. 그죠? 그래서 식으로 나오면 나온 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안 나와도 그냥 뭐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특별한 녀석으로 아까 이항분포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변수 중에서 특별한 녀석으로 나오는 건데 얘는 정의가 제일 중요한 녀석이었고요. 아까 모르는 척 했지만 기호를 어떻게 썼냐면 B에다가 NP 이렇게 썼거든요. 이 N은 뭐였냐면 시행 횟수 N이고요. P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P고요. 여기 B는 이제 이거 뜻하는 거예요. 숫자 2. 그래서 B인데 이항분포의 정의는 뭐였냐면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되어 있는 독립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확률 분포. 그게 이항 분포였어요. 그러니까 동전 던질 거야. 동전 너무 쉬우니까. 주사위 던질 거야. 1의 주사위 3번 던질 거고 1의 눈이 나온 횟수가 확률 변수다 라고 하면 1의 눈이 나온 횟수는 빵번일 수도 있고요.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고, 세 번일 수도 있잖아요. 이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찾아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완성하시면 이러면 평균도 구해지고, 분산도 구해지고, 표준편차도 구해진다고요.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갈 확률은 뭘로 구한다고?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지고 구한다고. 총 3번의 시행이 모두 다 독립이고요. 사건 발생 확률은 6분의 1로 결정되어 있죠. 3번 중에 빵번 골라서 6분의 1이 빵번, 6분의 5가 3번.
3번 중에 한 번 골라서 6분의 1이 한 번, 6분의 5가 두 번. 3C2, 6분의 1의 제곱, 6분의 5의 1승. 3C3, 6분의 1의 3승.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럼 걔네들 다 써놓고 쭉쭉쭉 곱해서 다 더하시면 평균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항분포는 N과 P가 아주 중요한 팩터다인데 왜냐하면 확률 변수, 확률 사이의 관계,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몇 번 할 건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인지 그 둘만 알아내면 여기다 숫자 다 채워 넣을 수 있다고. 확률 분포표를 완성할 수 있다고. 이거 두 가지만 알면. 그래서 이항분포는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해놓고 나서 보니 주사위 고작 3번 던지는 건데도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어마무지하게 복잡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문제 풀어보면 이항분포는 3번만 하지 않죠. 30번, 50번, 100번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여러 번 했을 때 평균, 표준 편차 얘는 확률 분포표로 구하지 않죠. 뭐 유도되어 있는 공식들 많이 있고요. 사실은 몰라도 됩니다만 그 유도되어 있는 공식들의 결과는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우리 평균은 어떻게 구했냐면 시행 횟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구했습니다. 그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일반화 시켜서 정리를 해보니 이렇게 구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3번이고 1의 눈이어서 좀 그런데 주사위를 60번 던질 거야. 60번 던질 거야. 1의 눈이 나온 횟수 몇 번 정도로 예상할 수 있냐면 10번쯤 나오겠지라고 예상한다고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60번 하면 그중에 10번 정도는 나오겠지라고 예상하잖아. 평균이 60에다 6분의 1을 곱한 10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평균으로 1을 쓰는 건 이거 기대값의 2거든요. 기대한다의 2라고요. 원래 M이라는 게 평균이에요. mean. 이게 평균이고 얘는 X의 기대값인데 그냥 둘이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취급해서 우리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좀 더 확실한 표현이죠. 60번 중에 사건 발생 확률이 6분의 1이면 10번 정도 일어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 그런 뜻이라고요. 그죠? 분산은 우리 어떻게 구했었냐면 N에다가 P를 곱한 다음에 Q를 곱했죠. 평균에다가 1-P를 곱하시면 그게 분산이었어요. 역시나 유도하는 과정은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루트 MPQ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의 경우엔 일반적인 이상률 변수에 비해서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찾는 것이 조금 더 간단합니다. 요 두 가지만 찾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항분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쳐다보고 이거 이항분포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요. 이항분포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방법 역시나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이거에 사건 발생 확률이 결정돼 있고 독립시행 n번 반복할 거고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횟수가 몇 번이냐 이 횟수가 확률 변수라면 이건 이항분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조금 헷갈리게 하려고 해서 요걸 좀 바꾸기도 하거든요. 왜 가끔 그런 거 나오죠. 뭐 상금 주는 거 1의 눈이 나올 때마다 10,000원씩 줄 거야. 상금 얼마를 예상할 수 있는 이런 거거든. 그럼 그 상금이랑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사이의 관계를 찾아가지고 다시 1차 변환해서 확률 변수를 바꿔가지고 기대값을 다시 찾으시면 되죠. 어쨌든 횟수란 녀석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고요. 방금 이 얘기한 김에 요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문제로 다시 가보면 확률 변수가 바뀌었을 때 확률 변수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실제로 평균 분산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인데 뭐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셔도 되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얘도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시험 점수 제가 다 2배씩 해드리면 평균값도 2배 커질 거고요. 여러분 점수를 다 반가이 하면 평균 점수도 반으로 떨어질 거예요. 내가 니네들한테 점수 다 10점씩 더 주면 평균 점수도 10점 올라갈 거고요. 5점씩 까면 평균도 5점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확률 변수에다 무슨 짓을 하면 평균은 그대로 따라간다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A배 하면 평균도 A배 되고요. B 더하면 평균도 B만큼 커진다고. 분산은 어때요? 내가 니네 시험 점수를 다 2배씩 해주면 평균이 2배가 되겠죠? 점수도 2배가 되겠죠? 편차도 2배가 되겠죠? 분산이라는 건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낸 거거든요. 시험 점수를 2배 하면 점수, 확률 변수도 2배가 되고 평균도 2배가 되기 때문에 편차도 2배가 돼요. 그럼 편차를 제곱할 거니까 총 4배가 돼요. 그죠? 즉 A 제곱배가 된다고 분산은. 아니 뭐 내가 니네 점수를 반으로 줄이면 평균도 반으로 줄어들고 그럼 편차도 반으로 줄어들 거니까 편차 제곱은 반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분산의 경우엔 A배가 되는 게 아니라 A 제곱배가 돼요. 그 다음 뒤에 오는 B인데 깜짝이야. 여러분 점수를 제가 10점씩 다 올려드리면 평균도 10점이 올라가요. 편차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몇 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더하기 10을 하면 똑같이 10씩 커지는 거니까 편차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러니까 더하기 B 하는 건 분산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예요. A라는 게 제가 시험 점수를 계속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왠지 양수일 것 같지만 이거 꼭 양수란 보장은 없어요. A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제곱배 한 것만큼 커지더라 라는 거고 그래서 표준 편차는 어찌 된다? 절대값 A에 시그마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통째로 루트 씌우시면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곱의 루트니까 절대값 V의 루트니까 시그마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확률 변수를 살짝 변환했을 때 어떻게 값들이 변할 건지를 나타낸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빼먹은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됐고. 아, 마지막에 나온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얘는 이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뭐 되게 심각하게 물어보는 건 아닐 거고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냥 아 그렇구나 당연한 소리네 좋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보면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주사위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라고 딱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걸 시행을 한다고 치면 정확히 6분의 1이 될 리는 없잖아요. 정말로 60번 던지면 각각의 눈들이 다 10번씩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어떤 건 11번, 12번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번 7번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어쨌든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실제로 A가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얘는 N번의 시행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니까 이건 통계적인 확률이에요. 그죠? N번 중에 X번 일어났어 거든. 실제로 노가다를 한 거라고요. 얘는 수학적인 확률이고요. 둘이 빼서 절대값 씌웠죠.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통계적인 확률이랑 수학적인 확률의 차이가 임의의 양수 H. 니네 마음에 드는 아무 양수나 괜찮다는 건데 당연히 졸라 작은 양수 H. 엄청 작은 양수 H보다도 더 작은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 말 되게 어려운데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진실이 되어가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죠? 통계적인 확률과 수학적인 확률의 차이가 어떤 양수가 오든지 간에 그거보다 작을 확률이 1에 가까워져 라는 말은 결국 무슨 얘기랑 똑같아? 얘가 0이 되어가요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통계적인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0에 가까워져요 라는 소리고 언제 그렇다고요? n이 한없이 커질 때 시행 횟수가 무한히 커지면 그 시행 횟수에 해당하는 실제 일어난 사건의 횟수
즉 통계적인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요. 식이 어렵게 생긴 거지 들어보면 좋은 말입니다. 그죠?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그냥 참고니까 읽어만 보자고요. 큰세 법칙에 의해서 CMS가 충분히 크면 상대도수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므로 상대도수라는 건 이 통계적인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사건 A의 상대독수 n분의 x를 일어날 확률 PA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 곤란하다면 시행횟수를 무한히 크게 해서 상대도수를 구해가지고 그걸 수학적 확률인 것처럼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식만 쳐다보면 우린 뭐 생각한다고?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듯이 주사위 던지면 1에는 6분의 1이야. 그럼 실제로 6억 번 던지면 거의 1억 번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게 6분의 1이라는 게 계산하기 힘들면 6억 번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럼 거의 1억 번 나올 테니까 그러면 6분의 1이겠구나 라고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도 있다고 거꾸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둘이 같아져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CM 횟수가 커지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비슷해진다. 그 소리 하는 거고요. 5단원에서 해야 될 문제들은 이거 그때 안 했나요? 제가 표시를 안 한 건지 안 한 건지 했던 기억은 나는데 표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해야 될 건 레벨 1, 레벨 2, 레벨 3. 다시 어디? 몇 번? 2-3번이래요. (3-1번) 1번. 나머지는 없나 봐요. 들어온 것부터 하죠. 2에 3번 보시면 주머니 속에 자연수 1에서부터 K까지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각각 이만큼 개씩 들어있대요. 그럼 1이 K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2는 K-1가 있다는 거고 K가 써있는 공은 한 개 있다는 건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냈을 때 그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률 변수 X를 할 때 평균 구하래요. 그럼 얘는 확률분포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런 소리겠죠. 참고로 지금 요렇게 생겼는데 얘는 쳐다보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3 2x 더하기 5죠. 이것의 값이 100이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생각해 보면 1, 2, 3 등등등 해서 마지막에 K 이렇게 써 있고요.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F가 그 도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도수 분포표의 도수 몇 개 있는지 개수를 따져보면 요건 K개 있다고 그랬고 요건 K-1개, K-2개에서 얘 한 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총 도수는 몇 개냐면 1에서부터 K까지 싹 다 더할 거니까 2분의 K, K 플러스 1개 이게 공의 총 개수입니다. 그죠? 그럼 이때마다 확률은 K, K 플러스 1분의 2K K, K 플러스 1분의 2K 마이너스 1 해서 K, K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1 21이 아니고 2 곱하기 1 이렇게 생긴 게 각각의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일 거예요. 그죠? 평균 구하세요입니다. 다 곱해서 더하시면 되겠죠. 시그마를 표현하면 좀 편하겠다. 그쵸? 그래서 중간에 뭐 할까요? R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었다고 치면 개수 몇 개 들어있었겠어요? 확률 변수랑 공의 개수를 더하면 항상 일정한 값이죠. 하나씩 늘어나는데 하나씩 줄어들고 있으니까 더하면 항상 K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R이라고 써있는 공의 개수는 몇 개냐면 K 플러스 1 마이너스 R 개 이렇게 생겼을 거고 확률은 얼마다? K, K 플러스 1분의 2 K 플러스 1 마이너스 R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럼 평균은 어찌 구한다?
R에다가 1에서부터 K까지 집어넣을 거예요. R하고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 2K 플러스 1 마이너스 R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를 계산하시면 이게 기대값 또는 평균이 될 텐데 보면 시그마의 변수는 R이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K 플러스 1이나 요 2는 그냥 밖으로 바로 쏙 뽑아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그마 1에서부터 K까지를 생각해보면 K 플러스 1 R 빼기 R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분모랑 2 나갔으니까 R에다 K 플러스 1 빼기 R. 요거는 일부러 그냥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R만 변수니까. 그래서 계속 계산을 해보면 요 덩어리 먼저 계산해보면 K 플러스 1에다가 2분의 K 플러스 1 얘는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얘랑 약분할 수 있는 거 다 약분하시고 간단한 방정식을 푸시면 EX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EX의 값이 얼마여야 되냐면 3분의 95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K를 찾아내시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 이 확률 분포 표를 완성하시는 게 이 문제에서는 키고요. 만들어 놓고 나서 시그마 xi, pi 둘이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인 공식 가지고 푸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6월 20. 다음 레벨 3의 1번 갑니다. 이선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은 1, 2, 3, 4, 5이고 이선확률 변수 y가 갖는 값은 1, 3, 5, 7, 9래요. 상수 a에 대해서 저 따위로 생겼답니다. 확률 분포표 2개 만들어야겠죠. 확률 변수가 2종류 나왔잖아요. 그죠? 표를 만들어 볼 텐데 확률 변수 x는 1, 2, 3, 4, 5 이렇게 갖는다고 했고요. 확률 변수 y는 1, 3, 맞아? 5, 7, 9 이렇게 갖는다고 했어요. 그 각각마다 확률을 생각해 보면 얘는 얘 나름대로 P1, P2, P3, P4, P5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확률을 각각 가지고 있을 건데 밑에 오는 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i에다가 1부터 넣어보잖아요. 그럼 P, y가 1일 확률은 x가 1일 확률에 a를 곱하고 a를 더한대요. 여기 들어가는 건 P1에다가 a를 곱하고 a를 더한대요. 다음 i에다 2 집어넣어 보면 y가 3일 확률은 x가 2일 확률에다가 a를 곱하고 a를 더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숫자는 P2에다가 a를 곱하고 a를 더한대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마찬가지겠죠? a P3 더하기 a, a P4 더하기 a, a P5 더하기 a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가지고 a를 먼저 좀 찾아보자면 여기서 하나 알아차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각각의 확률들을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지만 다 더한 값이 얼마인지 알죠? 1.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확률 변수 y에서 확률들의 싹 전체 합을 구해보면 a로 묶으면 P1에서 P5까지 더하고 더하기 a가 또 5개 있는 거거든요.
그죠? 얘도 A, 얘도 A, 얘도 A, A, A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얼마다? 다 더해보면 6의 1이에요. 얘가 1이다 그 소리입니다. 얘도 확률의 전체 합이니까. 그래서 A의 값이 6분의 1이다 라고 찾아진다고요. 그죠? 그럼 6분의 1 P1 더하기 6분의 1, 6분의 1 P2 더하기 6분의 1, 6분의 1 P3 더하기 6분의 1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그 상태에서 평균이 3분의 10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다 곱해서 더한 게 3분의 10이래요. 뭐 xi, pi인데 xi는 1, 2, 3, 4, 5니까 그냥 i라고 생각해보면 i에다가 그냥 얘 xi라고 가겠다. xi에다 pi를 다 더한 거 1에서 5까지 얘가 지금 3분의 10이다 그 얘기인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y거든요. 그럼 이 y라는 녀석도 시그마 yi 이걸 p라고 쓰기 좀 그러네. a pi 더하기 a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확률 변수 y에다가 y의 확률 a pi 더하기 a 이렇게 생긴 건데 우리가 아는 건 x니까 이걸 좀 바꿔보면 y라는 확률 변수는 x라는 확률 변수를 2배에서 1씩 뺀 거예요. 보신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yi라는 건 누구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은 녀석이에요. 그죠? 확률 변수 자체를 2배에서 1 뺀 것들이라고요. 거기에다가 6분의 1 pi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을 계산하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 3분의 1 xi pi 요렇게 하시면 3분의 1 xi 요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6분의 1 pi 요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네들 마저 계산하시면 시그마 xi pi는 3분의 10이라고 그랬고요. 거기에 3분의 1이 또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9분의 10이고요. 3분의 1의 xi인데 xi는 1, 2, 3, 4, 5잖아요. 그거 다 더해서 3분의 1 하라는 거네요. 그럼 5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더하기 3분의 15니까 얘는 5가 될 거고요. 다음 얘는 6분의 1은 상수니까 그렇다 치고 시그마 pi죠. 시그마 pi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빼기 6분의 1 이러고 끝날 거고요. 요 빼기 6분의 1은 시그마가 1에서 5까지 가는 거니까 5를 곱해야겠죠. 매번 6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오는 건 9분의 10이고 요건 5에서 1 뺄 거니까 더하기 4네요. 그래서 4하고 36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이 y더라 그런 소리입니다. 이거 9배 하고 5 더하세요 그런 이야기겠죠. 9배 하시고 5 더하면 51이다 이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률 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밑에 다른 건 괜찮은가요? 레벨 2, 레벨 3? 레벨 2도 지난번에 물어봤던 문제인데 레벨 2란다. 2번 문제요.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나요? 응? 이게 문제 보시면 천의 자릿수, 100의 자릿수, 10의 자릿수, 1의 자릿수를 각각 1, 2, 3, 4라고 해놓고 자연수 한 번씩 사용해서 자연수 만들 건데 이거 만족하는 횟수가 몇 번이냐 가지고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럼 확률 변수 x는 0에서부터 3까지 가능해요. 그죠? 어쨌든 1, 2, 3, 4 쓸 거기 때문에 같은 숫자가 들어가진 않을 텐데 숫자들이 천의 자리에서부터 진행이 될수록 점점 커지냐 점점 작아지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건 뒤로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는 거니까 1234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부 다 이걸 만족한다는 건 뒤로 갈수록 작아진다는 이야기니까 4321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각각 하나씩 있다고요.
그러니까 표를 완성해보면 얘도 확률 변수 x라는 건 저렇게 생긴 게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까지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죠? 이렇게 생긴 확률 분모표가 만들어질 거다인데 전체 숫자 몇 개예요? 4를 4개 다 써먹을 거니까 4팩이에요. 그죠? 24분의 1? 24가 전체 개수가 될 거고요. 이런 일이 한 번도 벌어지지 않는 확률 변수가 x가 0일 확률은 누구였다고? 그래서 24분의 1이라고요. 뒤로 갈수록 계속 커지는 1234 하나밖에 없다고요. 얘는 뭐였다고요? 4321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얘네들인데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게 한 번만 나오는 거. 예를 들면 2314 이런 애는 얘는 커졌고 얘는 작아졌고 얘는 커졌으니까 이런 게 한 번이거든요. 그럼 한 번 일어나는 건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고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고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각각의 경우를 다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러기가 귀찮다는 거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왜? 숫자 그대로 싹 뒤집으면 얘랑 얘랑 둘이 딱 매칭이 될 거거든요. 결국 숫자 4개니까 둘 중에 한 번이 갈수록 작아졌다는 건 요걸 뒤집으면 그 순간에 커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커졌다는 건 뒤집으면 작아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배열을 싹 뒤집으면 되는 거여서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확률도 똑같을 거다 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찾으시면 얘네 둘이 똑같고 얘네들이 똑같다 가지고 찾는 게 훨씬 빠르다는 이야기죠. 확률분포 완성됐으니까 기대값 구하세요. 분산 구하세요. 뭐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분산은 참고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요게 네. 숫자 5개는 대칭으로 숫자 5개여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가운데 것만 다르고 양쪽은 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대칭인 이유는 여기서 넘어갈 때 커졌으면 그러니까 얘가 더 큰 이거 둘을 비교해서 얘가 더 큰 숫자면 이것의 배열을 뒤집었을 때 뒤에 있는 게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확률이 똑같은 거여서 개수가 몇 개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의 개수가 5개여도 매칭을 시키자면 똑같다는 거지. 요거 그죠? 딱 가운데 2인 경우만 따로 찾으셔야 되고 1, 3인 건 똑같고 0, 4인 건 똑같겠죠. 그럼 가운데 건 어떻게 찾아요? 직접 다 해봐야 돼요. 가운데 건. 2개인 거? 다 쓰는 건 말이 안 되고. 글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찾는 게 좀 쉬우려나? 그러니까 지금 수은이 얘기한 건 하나가 더 있어서 확률 변수 x가 0, 1, 2, 3, 4인 경우라면 얘네 둘이 확률 똑같고 얘네들이 확률이 똑같을 거고 얘가 혼자 남아있을 거니까. 근데 요거랑 요건 어차피 한 가지씩 경우밖에 없을 거고요. 얘네들을 찾는 게 쉬우면 요거 찾아가지고 얘를 마지막에 계산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짜리를 찾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숫자가 5개 있고 뭐 작아지는 순간이 한 번만 있다고 치면 중간이 확률이 제일 크죠. 글쎄 그러지 않을까? 잘 모르겠는데요? 계산해봐야죠 이건. 해볼까? 숫자 5개야. 배열을 할 거니까 120개예요. 얘는 120개 중에 하나밖에 없고요. 얘도 120개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서대로 쪼로록 하지거나 쪼로록 작아지는 거니까. 5개가 배열되어 있고 이거를 따지면 이렇게 딸까? 아이고. 자리가 5개 있고 1, 2, 3, 4, 5를 배열해서 이렇게 생긴 순간이 한 번만 온다고 치면 나머지는 뒤로 갈수록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디에 오느냐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되려나? 여기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치면 이렇게
여기가 1이네. 그 다음 여기 들어갈 녀석 하나만 고르면 되네요. 4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네요. 나머지는 여기 줄줄이 오면 되니까.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경우라고 치면 1이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되네요. 복잡해. (1이) 여기 왔다고 치면 2가 무조건 여기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3, 4, 5는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죠. (1이) 여기 왔다고 치면 그때는 이거 둘이 알아서 배열되면 되고 이거 둘이 알아서 배열되면 되기 때문에 4개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네요. 그죠? 1보다 앞에 올 거 2개 고르기만 하면 뒤에 자동으로 2개 올 거고 지들끼리 순서 맞춰서 들어갈 거고. 그럼 또 한 칸 옮겨서 헷갈리니까 선을 긋고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자리가 5개예요. 이젠 1이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거야? 1로 하지 말고 5로 합시다. 바꿔서. 5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이거랑 똑같지 않겠어요? 그죠? 1자리에 5 집어넣고 4자리에 3 집어넣고 2자리에 이거 자기들끼리 바꾸면 될 거 아니야. 경우 똑같겠죠. 여기가 이런 부등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무조건 여기가 5니까 그 외에 이거 하나 더 이거랑 똑같겠네요. 그죠? 요거 다 계산해 보면 4개, 3개, 6개, 4개, 3개, 6개면 13개. 여기도 13개, 그래서 총 26개가 되죠. 누가? 얘가 26개네요. 하나인 경우가. 그럼 얘도 16개겠네. 26개겠네. 60에 27이면 뭐라고? 33, 66이야? 120분의 66이 가운데 들어갈 건가 봐요. 맞죠? 해설이 없으니까 답이라고 생각합시다. 자는 거야? 누웠는데 의자에?